안녕하세요. 정시훈입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휴먼 센터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간 중심적인 인공지능, 이런 걸 연구하는 센터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보통은 오프라인에서 컨퍼런스를 여는데 이번에 코로나19하고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이란 주제로 버추얼 컨퍼런스 4월 1일 날 열었어요. 그래서 이게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거의 제가 새벽 1시부터 해서 6시간 가까이 전체를 다 들었는데 세션이 크게 4개가 있었고 이 중에서 되게 좋은 강의들도 많았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잘 정리해서 공유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좀 될 것 같아가지고 아마도 하나씩 이렇게 하다 보면은 꽤 여러 편이 나올 것 같은데 왜냐하면 너무 길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 중에서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골라가지고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은 크게 세션이 4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 세션이 이제 랜드스케이프 앤 프레이밍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전반적인 걸 보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좋은 강의가 한 2개 정도 있었는데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거는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된 내용이에요. 데이터 사이언스가 팬데믹이 이렇게 벌어졌을 때 어떤 걸 기여할 수 있는가. 실제로 이제 스탠포드 대학교 내에 굉장히 다양한 전공자들이 모여서 60명 이상이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걸 이제 발표하신 분은 이감 샤라고 하는 이제 교수님이 발표를 했고요. 크게 봤을 때 이런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것들부터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 운영과 관련된 플래닝, 운영을 하기 위한 기획, 여기에 정보가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때 알아야 되는 것이 결국엔 지금 이 지역, 여기는 스탠포드 대학교가 있는 데가 이제 산타클라라 카운티인데 캘리포니아주에 산타클라라 카운티에 얼마나 많은 환자가 발생할 것인가 이걸 예측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병원의 베드가 침상이 몇 개나 있고 그 다음에 중환자 병상 같은 경우에 얼마나 준비가 될 것인가. 그 다음에 PPE라고 나오는데 PPE는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의 약자예요. 개인 보호 장구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게 부족하다 이런 얘기 대구에서 좀 나왔었죠. 이게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제공될 것인가. 이런 어떤 운영에 대한 플래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임상적으로 이렇게 치료를 할 때에도 지금 현재 그 테스트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누구를 테스트할 것을 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떤 심프톰을 가지고서 스크리닝을 했을 때 훨씬 더 유리한가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동시에 2개가 감염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의 경우에 어떻게 어, 다룰 것인가 그리고 리서치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지금 이제 ACE2라고 하는 리셉터에 이제 작용하는 어떤 그런 분자 생물학적인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약들이 과연 코로나19 환자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인가 뭐 이런 거라든지 이렇게 이제 리서치와 관련된 것까지 정보가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나누어질 수가 있는 거죠. 크게 보자면은 이렇게 좀 나눠서 모델 형식으로 보면은 지역적으로는 카운티 내에 퍼블릭 헬스 디파트먼트하고 같이 공중보건을 다루는 어떤 과들하고 같이 얘기를 많이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센서스 데이터들이 있겠죠. 이걸 잘 정리를 해서 인구학적인 그런 정리도 좀 해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기관 내에서는 병원이나 스탠포드 대학교 뭐 이런 데 내에서는 테스트를 할 거 아닙니까? 테스트 한 거에 대한 결과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리서치 데이터들을 잘 정리를 해서 뭔가 정보를 뽑아내야 되겠죠. 이 중에서 뽑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얼마나 지금 환자가 빨리 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질병에 따른 부담이 얼마나 크게 느는지를 알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한 경우에는 테스트의 양성률이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그 다음에 입원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알아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임상적인 부분에 대한 그 부분들도 알아야 될 거고, 이런 걸 알게 되면은 이제 모델을 이제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그 병원에 있는 임상 병상수가 있게 될 텐데 이 병상수하고 자원들의 어떤 사용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모델링을 필요로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카운티 내에 전체 입원 병상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어떤 정책을 펼치게 될 때 정책의 임팩트가 어떻게 이렇게 영향을 줄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모델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델도 만들고 이에 따라서 대응하기 위한 플랜을 짜는 거죠. 이렇게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개인 보호 장구들은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라든지, 뭐 카운티하고 직접 얘기를 되게 많이 해가지고 풀어 나가야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리서치하는 곳에서 데이터 사이언스 기반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크게 봤을 때에는 이제 모델 일단 그 이렇게 어떻게 확산되어 나가는지를 모델링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전통적으로 이제 SEIR이라고 하는 시뮬레이션 모델이 있어요. 이게 susceptible, 그러니까 susceptibility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감염되기 쉬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인펙션 된 사람들, 감염된 사람들, 그리고 저항성을 가진 사람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개로 나누게 되는데 이가 뭐였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이 네 개를 바탕으로 해서 시뮬레이션 하는 게 우리 에피데믹 캐큘레이션 하는 계산하는 데 제일 중요한 건데 이 모델이 좋긴 좋은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굉장히 많은 인풋을 해야 돼요. 입력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알 수 있는 숫자가 별로 없다는 게 이제 문제죠. 그에 비해서 좀 단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쉽게 할 수가 있게 되는데 뭐 몇 개가 발생을 했고 입원할 수 있는 사람 숫자는 입원한 사람 몇 명이고 그다음 병상 수는 몇 개가 있고 뭐 이런 거죠. 이런 걸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게 되는데 SEIR을 이용한 거는 이렇게 뭐 시뮬레이터들이 막 개발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게 최근에 오픈 AI에서 이렇게 파라미터를 쭉 집어넣으면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것들을 발표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사이트에 있는 건데 보시면은 익스포즈네요. SEIR이 이 그 지금 그 이 병원체에 딱 받았을 때 걸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노출된 사람들, 그리고 인펙션이 감염이 진행된 사람들, 그리고 감염이 없어지고 회복되고 이렇게 이제 쭉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관련된 이제 다이나믹스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이렇게 쭉 집어넣게 되면 아주 멋지게 앞으로 며칠 뒤에 어떻게 되고 이게 계산이 나와요. 쭉 색깔별로 해가지고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러고 바꾸고 그러면 이게 싹싹 바뀌죠. 예, 이렇게 하면 알 수가 있는데 되게 멋있는 모델이고 좋은 모델인데요. 문제가 뭐냐면 이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숫자를 제대로 알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거는 멋진 모델이긴 하지만 실제로 쓰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입력 수치를 갖고 할 수 있는 만큼 하자 이렇게 가는 거고요. 얼마나 빠르게 환자가 늘어나는지는 매일매일 데이터를 모으게 되면 뭐알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질병에 그 따른 어떤 입원하는 병상 숫자도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산타클라라 카운티에서 발생하는 숫자, 케이스 숫자고요. 그 다음에 이게 노란색이 입원하고 있는 숫자예요. 보면은 이제 이게 어, 인펙션된 숫자가 전체 인구 대비 0.34%였고 이날 이 날짜입니다. 이게 그날의 테이블인데 그다음에 이게 이제 보면 예를 들어 40에 49세는 5% 정도 입원했네요. 예, 그래서 이게 숫자가 쭉쭉 나오게 되죠.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 한 1, 2주 지나면 몇 명이나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실제로 이게 더 지금 당장은 필요한 모델이라는 거고요. 그 입원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현재 그 지역의 헬스 시스템이 받쳐줄 수 있는 용량에 맞춰가지고 얼마나 잘 계산해낼 수 있는가 이제 이걸 잘 측정해봐야 되고 이때 중요한 거는 12일에서 14 이게 이제 보통 잠복기라고 부르죠. 2주 정도 뒤에 나타나니까 매일매일의 베리에이션이 계속 변화가 나타나게 될 텐데 그거에 자꾸 눈길이 가게 되면 실제로는 그게 2주 정도 지나야지 확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15% 매일 늘어나고 있다고 하면은 정말 피크가 나타나는 거는 그보다 5배나 6배 이상 왜냐하면은 이미 한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이게 이렇게 된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시간 지난 것 같은 것들을 잘 감안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어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캐큘레이터와 관련된 것들을 잘 만들어 가지고 웹사이트에서 공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그 대학에서 스탠포드 메디슨에서 캐큘레이터 이렇게 나오고 지금 현재 ICU가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고 지금 현재 벤틸레이터 가지고 있는 거 뭐 등등 했을 때 앞으로 며칠 뒤에 부족분이 날 것이고 이런 거를 전부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빼면은 뭐 늘어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고요. 뭐 또 이제 이거는 이제 스탠포드 관련된 병원에 대한 부분이지만 산타클라라 카운티 전체에 대해서도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산마테오하고 산타클라라 중심의 차이 같은 거를 볼 수도 있고 체인지 되는 것 변화 같은 것들도 날짜 지남에 따라서 좀 줄어드는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는 사람들이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정책에 충분히 관여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를 해볼 수가 있으니까 모두도 머리를 맞대고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